제목 삼성 반도체 끝났다고? 하반기 진짜가 온다. 야, 너 혹시 삼성전자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하지 않았어?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다들 어닝 쇼크 얘기 나오더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 삼성이 6세대 D램, 그러니까 일시 D램 양산을 준비 중인데 이게 진짜 판을 바꿀 카드야. 왜냐고? AI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사에 이게 쓰이거든. 지금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엔비디아, 걔네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HBM이야. 삼성이 이걸 제대로 뚫기만 하면 실적 반등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포기 안 했어. 2나노 공정으로 다시 승부수 던졌고, 갤럭시 신형 폴더블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도 삼성제야. 지금 실적 나쁘다고? 그래, 인정. 근데 진짜는 하반기부터야. 이건 끝난 기업이 아니라 기지개 켜는 중이야. 제목 아이폰 OLED 한국 기업만 쓰는 이유.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에 들어갈 OLED 누가 만드는 줄 알아? 전부 다 한국 기업이야.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는 아예 빠졌어. 왜? 기술력이 아직 안 돼. 애플이 이번엔 모든 모델에 LTPO라는 기술을 쓰기로 했거든. 이게 뭐냐면 전력은 적게 쓰고 화면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고급 기술이야. 그걸 삼성하고 LG밖에 제대로 못 만들어. 중국 BOE 매번 품질 이슈 터지고 아직 LTPO는 힘들다 이거지. 애플은 까다로우니까 결국 한국산만 쓴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장은 중국이 OLED 시장 따라올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직 벽이 높다는 거야. 기술 격차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그 빈틈에서 한국 기업들 돈 벌 타이밍 제대로 잡은 거지. 3. 제목 네이버 쇼핑앱 왜 갑자기 추락했을까? 네이버가 야심차게 내놓은 플러스 스토어 기억나? 출시하자마자 빵 뜨더니 한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30% 넘게 줄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단해. 처음엔 마케팅으로 사람들 끌어모았지. 근데 그게 끊기니까 남은 건 진짜 쓸 사람들 뿐이었어. 그게 적었던 거지. 게다가 지금은 쇼핑 비수기야. 다른 앱들도 줄었지만 네이버는 너무 많이 줄어서 충격이 더 큰 거고. 근데 여기서 끝일까? 아니야. 지금은 충성 고객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건강한 방향일 수도 있어. 단기 성적은 나빠 보여도 이 앱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면 언젠가 다시 튈 수도 있다는 거지. 4. 제목 KT 클라우드 이제는 진짜 정부 사업까지 먹는다. KT 클라우드가 이번에 국정원상 등급 보안 인증을 받았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부 24 같은 민감한 시스템도 이제 KT가 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건 대부분 공공 클라우드나 AWS, MS 같은 해외 기업이 먹었거든. 근데 이제 KT도 어깨에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소방청, 해경, 경찰 시스템까지도 수주했어. 이건 단순한 클라우드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용 IT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뜻이야. 요즘 디지털 전환한다고 난리잖아. 그 물결 속에서 KT가 확실히 발을 담근 거야. 게다가 이건 보안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 한번 잡으면 오래가. 결론? KT는 더 이상 통신회사 아니야. 정부까지 파고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야. 제목 코스피 3100 돌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요즘 코스피 봤어? 3100 넘었어. 장중에는 3130도 뚫었고 과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럴까? 데이터를 보면 의외로 차분해. 거래대금, 신용융자 잔액 다들 아직 여유 있어. 2020만 2021년 광풍이랑 비교하면 훨씬 건전한 편이야. 근데 왜 오르냐고? 이건 정책발 기대감이야.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양책 이 모든 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 다시 봐야겠는데? 이 생각 들게 만드는 거지. 즉 코스피 상승은 기업 실적보단 정책이 밀어주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막 시작됐어. 뒤에 6번부터 11번까지도 바로 이어서 작성할게. 계속 이어서 6번부터 11번 기사까지 유튜브용 롱폼 콘텐츠 작성할게. 친구한테 말하듯 쉽고 재미있게 인사이트는 꼭 담아서. 6. 제목 머스크가 빡친 진짜 이유? 미국이 빚더미 되는 중. 일론 머스크가 요즘 엑스트위터에서 난리 났어. 트럼프가 내놓은 감세 예산안 보고 미국이 빚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폭발했지.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세금 깎아주면서도 돈은 왕창 쓰고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빚이 늘지. 그걸 머스크가 못 참는 거야. 머스크는 그냥 사업가 아니야. 지금은 정치 여론도 주무르는 영향력자야. 하원 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선언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머스크 개인 감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야. 달러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무서운 시그널이기도 해. 한마디로 말해 이러다 진짜 미국도 흔들릴 수 있다. 그걸 머스크가 세게 말해버린 거지. 7. 제목 달러 진짜 무너지고 있다. 세계가 미국을 의심하는 중. 약 올해 상반기 달러 가치가 10% 넘게 빠졌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1973년 이후 최악의 하락이래. 이유? 너무 많아. 관세 정책, 감세, 재정 적자,
정책 불확실성. 한마디로 미국이 요즘 왜 저래? 싶은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믿지 않기 시작한 거야. 예전엔 위기 오면 무조건 달러였는데 이젠 그게 금이나 다른 통화로 분산되고 있는 거지. 달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흔들려. 그만큼 안전자산 패권이 흔들린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얘기야. 8. 제목 채권에 큰손들이 몰렸다. 왜일까? 요즘 국채 거래량 장난 아니야. 2분기에만 월 평균 150조 원 넘게 거래됐대. 5년 만에 최대치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으로 몰린 거야. 안정적이고 이자도 괜찮으니까. 게다가 트럼프가 관세 이슈 터뜨리고 나서 시장 불확실성 커지니까 더 안전한 곳 찾게 된 거지. 그게 바로 국고채였던 거야.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에 뛰어들었어.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도 같이 좋아지거든. 결론은 하나야. 채권 시장이 지금 엄청 활발하다는 건 불안할 땐 안전한 데로 간다는 기본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 9. 제목 대출 규제 금리 폭탄집 사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너 주담대 받을 생각 있었으면 잠깐 멈춰봐.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확 올렸거든.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금리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도도 6억 원으로 확 줄었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도 이자 부담이 확 늘어. 한마디로 니들 그냥 대출하지 말라는 분위기야. 문제는 이게 당분간 풀릴 기미가 없다는 거. 한국은행도 금리 쉽게 안 내리려는 눈치고 정부도 강하게 규제 유지할 거란 말이야. 결국 이 시그널은 하나야. 이제 갭투자 시대는 끝났고 진짜 실수요자만 버티는 시장이 온다. 10. 제목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 등장. 이제 진짜 공급 들어간다. 국토부 장관은 아직 공석인데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등장했어. 바로 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도시계획 조언해주던 핵심 브레인이야.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방향이 뚜렷해졌어. 핵심은 저렴한 공공임대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그리고 지방 미분양 해결까지 같이 간다는 거야. 이 사람 등장으로 공급 대책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 이제 집값 잡으려는 카드는 단기 규제보다 공급을 키워서 판을 흔드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11. 제목 이재명이 말한 부동산 진단 투기 끝내고 주식으로 가라. 마지막은 대통령 발언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입을 열었어.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 딱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집으로 돈 벌던 시대는 좀 끝내야 한다는 사인이지. 그 대신 뭘로 가겠다는 거냐? 주식, 자본시장, 대체 투자로 시선 돌리게 하겠다는 거야.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공급 대책은 따로 준비 중이래.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돈 묶이지 말고 생산적인 투자처로 눈 돌려라. 이건 투기 억제 그 이상으로 국가 자본 흐름까지 바꾸겠다는 시도야.